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문현 베스티움 아파트 거주 중이신데 바로 옆에 문현 3구역 재개발 진행 중입니다. 비인기 지역이지만 여기도 내년 분양 일정이 나오게 되면 베스티움 가격도 오를까요?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창 수영 남구 그리고 동네까지 분위기가 쏠리고 있는데 최근 너무 많이 올라서 조만간 그 열기가 해운대 쪽으로 이어져서 분위기가 넘어올까요? 이번에 부모님이 대방 엘리시움 대방 엘리시움 리버뷰 분양 중인 거 보고 계신데 에코델타 푸르지오 린 자이 30평대 피 조금 주는 거와 명지 더샵 대방 45평 비교 중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문현 베스티움 아파트 거주 중이신데 바로 옆에 문현 3구역 재개발 진행 중입니다. 비인기 지역이지만 여기도 내년 분양 일정이 나오게 되면 베스티움 가격도 오를까요? 우선은 문현 3구역과 베스티움을 같이 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 이 문현동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지역으로 봤을 때 좋은 지역이에요. 왜냐?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을 모델로 본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1번이고요. 네. 2번이 그 일자리로 가는 교통이 좋은 데가 2번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거타운이 잘 형성되는 곳이 3번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물론 뭐 학군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네. 근데 이제 일자리가 부산에서는 이게 영향력은 있어요. 있는데 압도적이고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게 가격에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현동은 참 나름대로 살기가 나쁘지 않아요. 네. 않는데 이 BIFC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조선선박 이런 것 조선금융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만 하기에는 좀 주거타운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문현동은 약간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은 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가 굉장히 좀 주목되지만은 여기가 재개발이 되면 좀 질적으로 좋은 주거타운이 형성되면 이 일자리의 수요가 다른 뭐 대연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에 있는 뭐 서면 양정, 부전 양정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고 이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수요가 탁 생길 것 같은데 그게 좀 아파트가 질 좋은 아파트가 탁 생겨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까 문현 1구역, 3구역 이런 대표적인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문현 3구역 재개발은 요 위로 가면 좀 고바이기 때문에 아래쪽을 좀 선호해요. 그래서 가격도 편차가 많겠지만은 충분히 이런 아파트가 호가가 치주면 주변에 있는 일반 아파트도 영향은 당연히 있다. 네. 왜냐하면 위치는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좋아요. 더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거타운으로서의 조금 안타까움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만큼으로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3구역, 1구역 이런 좀 쳐줄 수 있는 좀 리딩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필요한 지역인 거는 맞습니다. 네. 자, 결론은 여기 3구역이 들어오게 되면 입지가 더 좋은 요 구축 아파트도 다 충분히 자극받을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에너지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에너지가 얼만큼 있느냐는 이 사실은 요게 좀 들어와 봐야 됩니다. 네. 지금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강력하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연동 쪽으로 흘러가는 수요, 그리고 뭐 아까 그 2호선 따라, 1호선 따라 이 퍼져가는 좀 괜찮은 기라성 같은 아파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수요를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질 좋은 아파트가 만들어져야지만 그런 조건이 이제 생긴다. 네. 그럼 질 좋은 아파트라 하면 사실 여기 더 기대되는 거는 문현 1구역이 그럼요. 네. 네. 요거는 문현동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맞아요. 대장급 재개발 구역이죠. 무조건 1군 뭐 제가 알기로는 자인가 그렇게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일단은 1군 브랜드의 역세권의 뭐 이마트 그리고 뭐 넘어가면 또 1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직주 근접이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좋아요. 예. 근데 단지 이제 뭐 조망도 있고 동천 조망도 있고 이 지역에 대한 노후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걱정이다 뿐이지 주거타운만 형성되면 정말 위치가 좋은 곳이에요. 네. 그리고 일부는 요 라인들은 남향으로 해서 북한의 이 뷰도 일부는 또 보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저희가 저번에 모임을 하면서 여기 아바니 호텔 있죠. 네. 여기서 봤는데 북한이 생각보다
엄청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서면에서 한 블럭 옆 이런 개념으로 갔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북한도 가까이 있구나. 그러면서 또 체감으로 느낀 게 북한이 개발되면 될수록 이 문현동까지 같이 성장할 수 있구나라고 많이 그렇죠. 느꼈고 거기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런 신축 이런 아파트들인데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그때는 또 문현동이 좀 더 좋게 바뀌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사실은 뭐 이 문현영과 범일동 권역을 함께 이렇게 묶는다면 정말 천지개벽이 기대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천지개벽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 여기가 앞으로 그냥 한 5년에서 10년 정도면 와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어? 네. 할 정도로 주변에 기반 시설이나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아파트 고급스러운 외관 특화 이런 아파트들이 착 들어서면요 정말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브랜드도 그걸 알고 맞아요. 짱짱한 브랜드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범일동하고 문현동은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상가 혹은 이제 건물 이런 걸로도 저는 좀 나쁘지 않고 우리 고대장님하고 우리 강장군님께서도 좀 눈여겨보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너무 노후화가 되고 이제 개발이 진행 중이라서 그렇지 요게 다 정비가 되고 나면 물론 가격은 그때 더 올라올 거예요. 네. 근데 확실히 1호선과 2호선을 뭐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지역이 굉장히 좀 저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상권으로 보면 과거에 우리 뭐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이전에 보면 여기 범일동, 범내콜 상권이 굉장히 이제 부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지역들이 조금 아성이 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그 부가가치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세팅이 안 되네요. 네. 이거 그냥 약간 화면 많이 안 가려서 조금 내려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진행해도 보시는 데는 불편함. 네, 그래서 없으실 문현 것 같아요. 3구역은 이 정도로 굉장히 이제 대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창 수영 남구 그리고 동네까지 분위기가 쏠리고 있는데 최근 너무 많이 올라서 조만간 그 열기가 해운대 쪽으로 이어져서 분위기가 넘어올까요? 오, 이거는 이미 예. 해운대로 넘어왔다, 뭐 덜 넘어왔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는 제가 볼 때는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그 동별로 서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우동이 오르면요 남천동이 오르고 남천동이 오르면 우동이 오르고요. 그 우동이 오르면 옆에 있는 중동과 제송동 쪽으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네. 시간을 좀 두고 이렇게 오르지 지금도 해운대구 쪽이 나름대로 수영구의 남천동이라든지 동래구의 뭐 사직동이라든지 오른 것 대비하면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좀 덜 올랐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여기도 좀 많은 시세 변화가 좀 있었던 지역입니다. 네. 그 부산의 대표 아파트 해운대 자이에 어떻게 보면 바닥을 탁 찍어주고 상승을 턴 어라운드 시키는 트리거 역할을 했던 아파트가 대연 DIL이거든요. 대연 DIL이 8억대에 분양을 했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프리미엄이 붙고 그러고 나니까 대연 힐스테이트가 움직였고 그리고 나면 해운대 자이가 움직이게 됐죠. 그때 이제 가격이 요때가 지금이야 이제 9억 중후반 이래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8억 정도 했죠. 그렇죠. 이거 그런데 8억이 피가 붙기 시작하니까 거의 대연 비슷하게 혁신이 갑니다. 싼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해운대 자이가 8억 중반에서 9억대 하던 게 이제 또 반등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같이 밀접한 연관이 있고 결국 해운대까지도 충분히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장님은 이제 하방 정도를 얘기했다면 저는 해운대 자이의 어떤 상방은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센텀파크 영향이 조금 컸다고 저는 보는 게 맞죠. 이제 해운대권에서 가장 8사 기준으로서 가장 반응이 좀 빨랐던 게 센텀파크 쪽이고 그때는 분위기가 조금 경직돼 있는 분위기인데 확실히 학군지 위주로 좀 많이 맞아요, 올랐던 게 해운대권에서는 제송동의 센텀파크였고 이 센텀파크가 또 르엘의 그 호재도 받으면서 저가 거래가 이제 10억대가 없다 보니 해운대 차이도 야 니도 오르는데 왜 내가 이러면서 같이 또 뭐 저가 거래가 많이 되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고가 거래에 대한 것들이 조금 못 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도 시기적으로 베뉴브라든지 뭐 옆에 있는 르엘이라든지
남천 서밋이라든지 가격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분양가만큼 올라와 있는 호가들이 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건의 퀄리티를 나 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물건에 있는 퀄리티를 높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조금 물건 좋은 거, 좀 조망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을 잡는 좋은 기회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부모님이 대방 엘리시움 대방 엘리시움 리버뷰 분양 중인 거 보고 계신데 에코델타 푸르지오린 자이 30평대 피 조금 주는 거와 명지 더샵 대방 45평 비교 중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서부산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신도시에서는 그냥 입지가 아직까지 인프라가 쫙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도심하고의 신도시는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래나 저래나 여기가 신도시에서 구도심으로 넘어가는 그 연식이 되면 주변에 인프라가 꽉 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중심지부터 꽉 찹니다. 그 중심지가 명지에서는 국제 신도시에서는 요거 네, 명지 더힐 자리 여기랑 그 다음에 명지 더샵 요 자리가 메인이에요. 네. 양쪽 메인. 그러면 이제 에코델타는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강서제이, 부르지올린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사실은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 네. 여기서 시간이 좀 적게 걸리려면 이 자리를 고수해야 됩니다. 네. 네, 단기간 내로. 저희는 용 소장님과 함께 전국에 있는 신도시를 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럼요. 네, 저희가 지금이야 이제 전국 스터디는 못하고 부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이전에는 전국 스터디를 하면서 신도시를 뭐 거의 다 다녔잖아요.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게 서울에는 신도시가 없다 보니까 뭐 1기, 2기, 3기 뭐 이런 식으로 다 돌았었고 돌아보면서도 그죠. 1기라 좀 서울에는 또 마곡지구 이런 데도 돌았었고 뭐 위례 신도시 이런 것들도 보면 서울하고 완전 가깝지만은 신도시잖아요. 네. 그리고 3기 신도시는 발표 나자마자 뛰어가가지고 땅 보러 다닌다고 다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도심의 법칙과 신도시의 법칙을 나눠서 이렇게 특징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응축해가지고 핵심만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명지 같은 경우에는 대장급 라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에코델타 시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노른자 강서자이랑 푸르지오린이 있는 요 라인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네. 그래서 이게 대방 45평 그러면 명지 더샵 30평대 네. 뭐 이렇게 비교하면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서의 84가 너무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는 신혼부부 혹은 30대 많아봐야 40대 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사실 대형 평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대방 45평은 개인적인 만족도를 높이려면 이런 걸 가지만은 그냥 대신에 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투자적인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명지 더샵 아니면 그냥 강서자이 30평대 네. 구르지온 30평대 네. 요걸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잖아요. 에코냐 뭐 국제냐 사실 저는 도찐개찐이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두 중에 좀 금매 나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신축, 그러니까 연식이 그래도 최소 한 5년 이상 차이 나니까 그러면 뭐 인프라를 내가 누리겠다면 당연히 더샵으로 가야 되고요. 네. 그게 아니고 새 아파트를 조금 더 뭐 내가 더 원한다. 그러면 이제 에코로 가야 되고요. 명지 더샵도 신축이긴 한데 그래도 사용감이 있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5년 차에 대한 사용감을 내가 조금 괜찮다 하면 더샵. 그게 아니고 새 아파트다 하면 에코. 네. 이렇게 가는 게 현명하지 않나. 네. 자.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 알람을 하셔야지 이게 라이브가 뜨면 바로 알람이 옵니다. 이제 고대장 용소장에 구해줘 아파트 하면 지금 220만 원이 아니라 55만 원인데 여기 어떤 아파트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아파트 필요한 상담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단지 픽 해드리고 현장 답사 같이 가드리고요. 다음 계약까지 다 도와드립니다. 요게 그냥 일반적인 그게 아니고 맞춤형입니다. 네. 맞춤형. 네. 그래서 보면 아파트 하나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그럼요. 에너지가 뺏깁니까? 고민도 되고. 네. 우선은 내 자산에 맞게끔 어떤 아파트를 사는 게 맞을까?
그 전에는 지금 사는 게 맞을까, 파는 게 맞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걸 사야 될지도 궁금하고, 어디 지역을 사야 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나서 동호수별로, 단지별로 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게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가격일까, 더 가성비가 좋은 걸까 또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대출 문제 이런 것도 풀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사, 그럼요. 법무비도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대출에 따라서 은행을 끼고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우리 용 소장님이 법무비 최저가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해도 이 가격 훨씬 뽑을 겁니다. 뽑죠. 어.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원스톱으로 다 도와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해놓고 지금 6개월째 지금 못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뭐 왜냐면 내 집이 집이- 팔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돈이 이때 나온다든지 예. 이런 개인적인 그 다 이유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맞춰서 저희가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종합 자산 관리나 이런 아파트 매도 매수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링크를 여기 올려놓겠습니다.